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다양한 전략에 대한 힌트 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ISEC 김태성 본부장,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 오늘 설명해줄 5개 키워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열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자, 5위는 반도체입니다. 5위 단골 손님이 요즘 반도체인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제 불안감이 상당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고, 그리고 반도체가 뭐 추가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외국의 수급 같이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 이대로 조정이 좀 길어지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소부장단의 변동성이 워낙 커졌거든요. 어떻게 지금 분위기 일단 보시고 계실까요? 일단 지난주 주말 네. 엔비디아가 왜 빠졌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 아마 많이들 이제 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SMCI라고 하는 슈퍼 마이크론 컴퓨터라고 하는 기업이 사실은 본격 실적 발표를 하기 전에 항상 예상치를 좀 발표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예상치 발표 없이 본 실적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숫자가 좀 저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보여줬다. 네, 라고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먼저 금요일 날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장 중후반부에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인텔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이 따라서 지금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다 할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될 만한 이슈가 없이 단순히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회복이 좀 나온 상황. 더욱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미국에. 그동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다 보니 오버롤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번 달을 넘기지 않고 청산을 해야 되는 물량이 출회가 되다 보니 생각보다 더 강한 조정이 나왔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의 조정을, 그러니까 금요일 날의 낙폭을 지금 다 회복을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전히 지금 추가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실적 기준으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죠. 삼성전자가 조금은 불안감을 좀 내려놓은 숫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어떤 반도체 IT 가격적인 조정은 우리에게는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격적으로는 기회이나 시기적으로 본다면 네. 엔비디아가 만약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가정하에 기간 조정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는 한 달 정도 후까지의 기간 조정을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분기부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엔비디아를 추정하면서 왔었잖아요. 근데 만약 엔비디아가 여기서 정말 천비디아를 갖지 못하고 흐지부지 2년 전에 삼성전자도 10만전자 코앞에서 굉장히 또 조정이 나오다 보니 길어지고 깊어졌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탑2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지금 구간을 네. 섣불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은 늘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으로 저희는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사실 사고는 쉽습니다. 네. 지금 두 기업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지만, 저는 오히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날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올라가 있으면 더 복잡하거든요. 이거를 더 갖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빨리 팔아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은데,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만약 발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 더 사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일 날 SK 하이닉스 네. 실적 발표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님과 저희 금요일 날 이 시간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김시훈 팀장님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소부장단에 대한 아이디어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소프트웨어 쪽의 이야기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팀장님과는 이 부분에 좀 포커스 맞춰 볼게요. 반도체 일단 탑2가 쉬어간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해봤는데, 그러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탑2가 아니라면 지금 변동성이 커지는 소부장단을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항상 하드웨어가 쉴 때 움직임이 나와주기도 했던, 많이 쉬었던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기대를 키워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느 쪽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분명하게 가지고 계실까요? 현재 구간은
탑2를 더 보는 게 맞다. 다른 쪽을 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대형주가 좀 견조해야지 소부장단에서도 탄력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대형주 쪽에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반대로 생각을 하면 소부장은 조금 더 하락에 대한 탄력성이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가 붙어있는 상황이 맞긴 하나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소부장단에서 조금 더 매력 포인트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를 확인을 하고 AI 쪽에 대한 투자 강도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오늘 뭐 이제 AI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인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관련했을 때 소프트뱅크가 좀 투자를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움직인 흐름들이 나왔는데 저는 AI 섹터 내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하드웨어를 보고 소프트웨어는 좀 마지막 단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단에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종목군들이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 시장의 주도를 이끌어가기에는 AI 소프트웨어가 다소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지금 같은 자리는 오히려 좀 주가가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수급이 붙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연속성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조금 더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이제 신규로 좀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출 데이터 잘 나오고 있는 쪽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돌 필요가 있다거나 혹은 반도체 대형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수혜가 찍히는 쪽이 소프트웨어 쪽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글과 컴퓨터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떤지도 팀장님 이야기 듣고 싶어요. 물론 이 종목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모멘텀도 안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헤드라인이 달리면서 오늘 두 자릿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건 좀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한글과 컴퓨터는 개별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AI라는 이슈 하나만 놓고 봤으면 이렇게까지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회사 M&A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맞물렸고 특히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함께 터져 나왔던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 개선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들이 함께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섹터 전반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커진 구간에서도 아직 소프트웨어 쪽은 아직이란 신호를 주신 거죠, 팀장님. 그러면 딱 하나만 더 궁금한 부분이 탑2만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보유자분들은 아마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소부장단에서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챙길 수 있으면 챙기자로 같이 조언을 제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현재 구간 같은 경우가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게 CPI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오늘 증시의 흐름을 보니까 갑자기 흥구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종목군들이 갑자기 뛰쳐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상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터졌나라고 또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니까 또 이제 핵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핵 협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특히 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예산 지원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면서 러시아가 다시 한번 핵에 대한 위험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시장 증시 전반적에서 아직까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아니긴 하나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증시가 나빠지게 되었을 때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부각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이런 점들까지도 우리가 조금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니니 그에 대한 리스크를 앞둔 상황에서는 일단 챙기자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탑2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포인트도 함께 언급을 받아봤습니다. 하드웨어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일단은 실적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네요. 반도체 이야기 먼저 해봤고요. 오늘 유독 강한 쪽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선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먼저 이야기 해볼게요. IPO 이야기도 있고요. 뭐 실적 그리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캐나다 잠수함 관련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뉴스에 따른 반응일까요? 아니면 반도체 많이 올랐는데 이쪽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의 수급 이동 성격이 강한 걸까요?
앵커님이 말씀 주신 게 다 맞은 것 같습니다. 전부 다요? 네, 일단 전부 다 우주의 기온이 지금 이쪽으로 몰리고 조선주로 있다. 지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시차는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사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 이 기업별로 약간의 시차와 강도는 지금 좀 차별화는 되어 있지만 이쪽에 공통점인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지금 뭐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 지금 기업들이고요. 일단 두 번째 단순히 이런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주 잔고가 지금 꽉 차여 있기 때문에 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내내 이야기할 건 글로벌 A 기업의 실적, 국내 B 기업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조금 더 지금 이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 이제 반도체가 그럼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안 보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선반영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정적으로 지금 수급적으로 다소 이제 어떤 매도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이 부분들이 조선주로 움직이면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탄력이 덜했었던 HD 현대 미포라든지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의 힘을 좀 붙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들이 단순히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각 기업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기존의 본업, 그러니까 조선의 본업 여기에 더해서 신사업들을 좀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고 그 확장한 부분에서 성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지금 한화그룹 전체적으로 방산과 우주항공에 힘쓰면서 지금 해양 방산까지도 지금 이제 사업 영역에 좀 종지부를 찍을 만한 지금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따른 시장의 관심도를 좀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조선 이야기할 때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중국 제재를 하면 그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 슬롯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이 사이즈와 이제 유사한 사이즈를 지금 제작하는 조선사가 HD 현대 미포입니다. 근데 실적은 여기 아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적은 좋지 않지만 네. 지금 제재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인 쪽이 HD 현대 미포이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조금 더 룸을 높게 잡아본다라고 하면 HD 현대 미포의 조정을 우리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있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수주 잔고 좋고 친환경 선박 좋고 초대형 탱크선 지금 수주 많고 그러면 당연히 탑픽은 삼성중공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S 하나만 가도 될까요, 네. 본부장님? 저희 한 달 전에 세진중공업 수주에 대한 모멘텀 나올 때 사실 기자재 쪽에서의 기대감이 크잖아요. 네. 좋은 타이밍에 제시를 해주셨고 계속해서 신고가 영역입니다. 20% 정도의 수익권이고요. 그럼 기자재 쪽 역시 기대를 더 모아가도 된다로 보시는지요? 지금 세진중공업은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한 게 아니라요. 기존에 원래 좀 흘러갔었던 가격대까지 회복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매수한 타이밍이 좀 적절했기 때문에 20% 이제 수익을 좀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한 거지. 만약 여기서 정말로 삼성중공업 혹은 뭐 HD 현대미포, 대우조선해양들이 조금 더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런 수주가 많아지면 이 세진중공업에 대한 실적 눈높이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피팅 밸브리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성광밴드, 태강, 하이로코리아 네. 이쪽이 어제부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만약 세진중공업처럼 먼저 움직이는 쪽이 부담된다. 그러면 이런 피팅류까지도 지금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내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확장할 수 있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또 추가적인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3위는 저희가 일단은 태양광을 헤드라인에 뽑아놨는데요.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 좀 해보죠. 김시은 팀장님, 저희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AI 열풍에 필요하다라는 이 전력에 여러 쪽의 신재생 에너지가 질서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이 종목들의 연속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오픈AI 쪽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긴 했는데 조금 더 기대를 해도 될 만한 자리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태양광 패널을 좀 제재를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바이든이 태양광 프로젝트에 7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 혹은 현대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공장에 태양광 전력을 쓴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섹터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는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섹터에 대한 내용은 섹터에 대한 내용이고 아무래도 센티를 조금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에선 대선이 있고 특히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양 진영이 밀고 있는 에너지가 달라요. 신재생 에너지와 그 기존 화석 에너지 간의 이제 싸움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가 자기가 당선이 되면 그 다음 날에 IRA를 폐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마당에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센티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를 하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맞아요. 방향성은 맞는데 다만 대선이라는 이벤트 특히 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좀 시세가 났을 때 단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군들 특히 섹터 전반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 것보다는 SDN이라든지 혹은 뭐 특정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세가 반짝해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력이라는 키워드로 신재생,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전까지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일단은 트레이딩 영역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팀장님의 의견이실까요? 네, 원전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나오는데 정부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다만 저는 실제로 수주가 나온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큰 틀에서의 방향성, 특히 넷제로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는 가야 하는 방향이 맞긴 하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따져봐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므로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AI 쪽에 대해서 수혜를 보게 되면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찍힙니다. 그러면 일진전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긍정적인 뷰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16% 수익률 달성한 구간이고요. 많이 올랐을 때도 아직까지 전선 덜 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바 있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제로 신재생 쪽이 많이 오르는데 전기 쪽 계속 보면서 아직까지 이쪽에 희망을 더욱더 높게 보고 계신 걸까요? 전력기기 전선 더 봐야 한다. 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나왔죠. 실적 발표하면서 마이너스 7%였던 종목이 10%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VI까지 한두 호가 남기고 좀 살짝 밀린 모습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결국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실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 특히 매출보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세가 나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대박인데? 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북미 쪽에 대한 수주 잔고량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북미 쪽에 대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전력기기 혹은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변압기 특히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을 잡아주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밸류에 대한 이제 좀 낮은 밸류를 가지고 있는 그 후속주들까지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현재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가 많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적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이 부분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대박이라고 팀장님이 표현해 주셨는데 좋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약간의 변동성을 동반했다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확장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 섹터 내 건너가서는 반도체도 AI 열풍으로 올랐던 쪽에 실적이 좋았다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구나라는 팁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실적의 이슈보다는 수급의 이슈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밀리게 되면 저는 HD현대일렉트릭만큼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5월달 MSCI 지수 편입에 가장 유력한 종목으로 좀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전력기기 종목군들과 같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를 좀 노리려는 주체들이 좀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지금 이 전선 쪽을 저는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압기 쪽이 안 좋아서라기보단 상대적으로 지금 변압기 쪽은 먼저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PER이라든지 밸류를 좀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쪽이 지금 전선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현재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기존 변압기 시장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당연히 1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2순위로서는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혹은 밸류 프로그램의 이제 수급 유입까지 기대되는 차라리 LS를 LS?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에 혹은 유럽에 진출한 물량이 좀 많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제재한다 한들 이미 낮은 제품,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썼던 소비자들이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데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지금 시장에 중국의 비중 10%밖에 안 돼요. 그렇기에 유럽도 태양광 시장에서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벌써부터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반부가 가세 이 제재를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로 인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좀 길게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풍력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투자 아이디를 넓혀야 되는 그쵸. 시기인가 봐요. 다양한 전략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제 2위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게임 준비를 해봤습니다. 헤드라인에 크래프톤 딱 나와 있는데요. 김시은 팀장님과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도 소비 섹터, 중국 소비 섹터 내에서는 글로벌 텍스프리, 그리고 하이브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은 게임 내에서 크래프톤이 뚝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실적한다면 가장 좋은 쪽이었고, 그리고 신작한다면 또 여기였고, 그래서 다른 게임주들과 달리 많이 오른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 장등 어떤 포인트를 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일단 뭐 리포트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특히 기관들의 리포트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내용들을 조금 더 뜯어보면은 굉장히 그냥 게임 섹터 내에서 그나마 괜찮은 쪽이 크래프톤 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적이라든지 혹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있긴 했지만 서프라이즈하게 뭔가 이제 매수를 할 정도 끌어당기는 그 무엇인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크래프톤 오늘 시장에서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기존에 보유하셨던 쪽에서 좀 차익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결국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신작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5월 같은 경우에 정부 쪽에서 게임산업 진흥 계획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콘솔이라든지 인디게임을 육성을 하려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정부가 이제 확률형 아이템 이제 공개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건드리고 있다 보니까 게임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콘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 콘솔 쪽에서 확장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어서 물론 개별적인 악재 요소가 있긴 하나 좀 그래도 게임사 중에서 좀 본업이 탄탄하게 나와주고 있는 쪽은 크래프톤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신규 진입은 섣불리 할 시기는 아니지만 보유자분들 만약에 매도하시지 못했다면 계속 신작 모멘텀을 타고 기다리셔도 된다. 네. 기다리셔도 된다로. 네, 신작 모멘텀과 정부의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정책적 모멘텀까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게임즈 오늘 가장 큰 이슈하는 종목이라서 크래프톤 위주로 진단을 받아봤고요. 바로 1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은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에서 4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요. 손보사 쪽이 더욱더 오후장 가파르게 움직임 나옵니다. 일단 저희 크래프톤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본부장님 요거 하나만 봐주세요. 이게 SK 스퀘어에는 가장 큰 호재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밸류 플러스 알파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플러스 알파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서 잘 정리를 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물론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이 되겠죠. 하지만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단발적인 이슈보다는 밸류 프로그램의 어떤 이제 포인트가 되는 기업들의 시총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뭐 2천억, 3천억, 5천억이 아니라
일단 기본 지금 조 단위로 지금 깔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속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될 어떤 정책의 변화가 가장 먼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정책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혹은 수급이 뚝 끊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본업에서의 성장세, 실적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제부터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어제 지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비율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제 지수가 좋았던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성장주들이 움직여서라기보단 밸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어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어떤 왜곡 현상을 좀 보였던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그런 시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포트에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기업들은 사실 이제 수익률 게임상 기존의 개별주들보다도 참 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노이즈가 있었다가 사그라들었다가 있었다 사그라들었다 그러다 보면 참 이것을 길게 끌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이 분야 중에 네.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긴 하나, 이 이슈가,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만한 어떤 모멘텀과 명분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지주사 쪽에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탑픽은 현대차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지금 위치에서 굉장히 좀 신규 매수하기에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현대차를 좀 제외하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두산, 그리고 앞서 우리가 한번 언급드렸던 LS, CJ, 이런 기업들이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 은행주, 뭐 금융주, 보험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들을 길게 끌고 가면서 큰 수익을 내기란 상대적으로 어렵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구간에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까지만 좀 조언 듣고 원픽 들어가도록 할게요. 김시은 팀장님, 저희 롯데 손해보험 하나만 봐주세요.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런 걸까요? 오늘 지금 이 구간에 2시 구간에 18%까지 고점 나왔다가 지금 7%로 빠르게 후퇴. 이렇게 되면 밸류업 쪽에서도 트레이딩 자금이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신호라고 봐야 될지, 지금 나오는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간략하게만 조언 주세요. 그런데 우선 좀 이 종목의 특징을 말씀드려보자면 트레이딩이 굉장히 빠르고 순환매 굉장히 빠르고 변동성이 굉장히 빠른 종목입니다. 애초에 이런 흐름들이 처음부터 갑자기 오늘 나왔던 흐름들이 아니라 4월 초에 관련 내용들이 조금 나오게 되면서 조금씩 윗꼬리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물론 이제 트레이딩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올랐을 때 접근을 하시면 발목 잘립니다. 지난 3월 말에도 이 급격한 움직임이 나왔던 경우가 있네요. 차트 한번 띄워보시면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의를 해보자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김재성 본부장님께서 하나의 종목 픽해 주셨습니다. 종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금양 그린 파워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강합니다. 네, 일단 이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논외로 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순환매가 돌아오고 순환매가 지금 돌아오고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어느 한쪽 에너지에만 너무 집중해서 보시는 것보다는 태양광 쪽도 해상풍력 쪽도 지금 다리를 걸치고 있는 금양 그린 파워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구간에서 13,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18,000원이라는 가격대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오늘자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